11월 5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중환자 급증에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저희 KMA TV 전문가 자담회에 출연한 여모기 의협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장과 서지영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 또 홍석경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 교수는 중환자 병실과 시설,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환자 전담 의료 인력은 단기간에 배출될 수 없기 때문에 중환자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미 중환자 병상의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전용 병상을 무리하게 확보할 경우 비코로나 응급 환자들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재택치료, 생활치료소 등에서 중증으로 악화하는 환자를 신속히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과 정부에 당부도 했는데요. 우선 국민들은 이번 위드 코로나를 코로나19 종식이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받아들여 경각심을 늦추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정부에는 중환자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만 전가하지 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 외과 전공의 10명 중 8명이 중도에 수련을 포기할 생각을 해본 적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외과학회가 수련병원 39곳에 근무하는 외과 전공의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요. 사직을 생각해봤다는 응답이 78.6%였습니다. 사직을 고려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과도한 업무량 때문이라는 답변이 48.5%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과 전공의들이 병원의 불법 진료 보조 인력, 일명 이 PA 때문에 열등감을 느낀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외과 레지던트 4년차인 이현도 전공의는 어제 열린 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교수들이 전공의가 아닌 PA와 더 많이 논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시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동료들을 많이 봤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공의는 전공의법 도입 이후 수련 시간이 부족해져 수술을 배우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료기관들이 특정 요일에만 접종하도록 지침을 갑자기 바꿔 논란입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접종 위탁기관들의 공문을 보내 한 주에 최대 3일까지만 요일을 정해 그날만 접종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백신 접종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정한 건 백신 폐기량을 줄이기 위한 건데요. 의료기관들은 시일이 너무 촉박해서 당혹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백신 수송 방식도 변경돼 논란입니다. 이번 달 넷째 주부터는 백신 양과 무관하게 의료기관이 직접 아이스박스를 들고 보건소에 가서 가져가야 합니다. 백신 배송 책임을 고스란히 의료기관들이 져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현장의 혼란이 커지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만나 일방적이고 과도한 행정 조치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국가 감염병 대책을 마련할 때 의협과 긴밀히 공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사의 무차별 청구 소송에 소갈이하는 회원들을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최근 한 보험사는 환자를 과잉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또 다른 보험사는 부산 지역 다수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증식치료에 대한 비급여 행위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법원에 구상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 크게 논란이 된 산부인과 맘모톰 사태도 보험사들의 대표적인 소송 남발 사례였죠. 의협은 이 같은 보험사의 행태를 횡포로 규정하고 민간보험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 의료기관들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소송 액수가 대부분 소액이긴 하지만 의사의 진료권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은 발병 초기 3개월간 집중적인 재활치료 여부에 달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균관의대 김현희 교수팀이 전국 11개 대학병원 환자 약 10,0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연구한 결과 뇌졸중 환자의 24.4%는 발병 5년까지도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장애를 겪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발병 초기 3개월째의 환자 상태가 나중에 장애를 얼마나 겪는지 결정하는 주요한 인자로 확인됐습니다.
즉 초기부터 적극적인 집중 재활 치료를 받으면 운동과 이동, 삼킴, 언어 기능과 일상생활 동작 수준 모두 향상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뇌졸중 치료는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진료와 약물 복용을 통해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